이쪽에 좀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하진 않겠고요. 자, 단어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이제 점유 보조자 단어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아까 우리 땅도둑놈, 불법 점유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점유보조자는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생. 좀 더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대표적으로 임대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을에게 자기 건물을 을에게 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해 줬다. 인도를 해 줬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요 빌려준 요 임대인 간접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90 다시 한번 거기 표에 제일 위에 점유의 개념에서 69페이지 사실상 지배 점유는 사회관념상 아까 점유의 관념하라고 그랬죠. 사회관념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관계이다. 그 밑에 양가로 2번 점유의 관념화, 반가로 1번 점유 보조자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편의점 주인, 점유주 그 사람만 점유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간접 점유까지 내려오시고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 그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임대인 생각하시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그를 간접 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 넘어가셔가지고 방가로 3번에 상속인 나와 있고요. 아까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 생각하시고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점유를 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제2절 점유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나와 있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 그 말은 소유자처럼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려는 의사. 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도둑놈 생각, 도둑놈. 물건 훔쳤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처럼 지가 그거 사용하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수익을 도모한다라든지 좋은 기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려고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것을 자주점유, 소유사가 있는 점유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자주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그 밑에 소유사가 있냐 없냐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물건을 을이란 애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을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을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임대차에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였다. 또는 토지라고 가정하고 지상권을 취득해서 점유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원인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사가 있다 없다? 없다. 빌려 쓰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빌려 쓰는 사람은 언제든지 끝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자하고 동일하게 지배한다는 의사가 있을 수가 없다. 빌려 쓰는 것은 다른 사람 물건 그냥 빌려 쓰다가 끝나면 그 사람 돌려주는 겁니다. 빌려 쓰는 물건은 소유자하고 동일하게 지금 지배한다는 의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처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빌려 쓰는 사람, 요 사람들은 이거는 소유사가 있을 수가 없고 이러한 점유는 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주 점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을이 만약 요 갑으로부터 이 물건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개시를 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자하고 동일하게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외부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연결되는 설명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71페이지 쭉 아래까지 내려오시면 표에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부에 관한 판례 나와 있죠. 자주점유,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개시된 점유. 방금 저는 매매를 대표된 거죠. 매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주점유의 권원이라고 합니다. 자주점유의 권원. 매매, 지금 기억해, 매매.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였다. 직권 아니죠. 직권 아니지만 얘가 그 일부를 지가 지금 매수한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동일하게 지배하려는 의사,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매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셔가지고 타주 점유에서는 세 번째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에 기하여 취득된 점유. 다른 사람 물건 다 빌려 쓰는 거. 되셨나요? 이거는 자주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타주라고 한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것만 가지고 딱 느낌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매수해가지고 점유하였다. 그 사람은 자주 점유자이다.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은 권원의 성질상 아예 이거는 자주일 수가 없습니다. 권원의 성질상 이거는 타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 한번 봐봐. 선의 점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있음을 확신한 점유, 믿은 거 이거를 선의 점유라고 합니다. 다음 악의 점유, 본권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민법의 추정, 규정, 증명 책임의 문제죠. 점유의 태양, 이 태양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형태와 모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권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각각 떼서 보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다음 선의가 추정이 됩니다. 다음 평온하고 권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회가 무과실은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해가지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안 적어져 있다. 197조에. 그래서 거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출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유 계속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도 가령 을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를 했고, 그 다음 지금 보니까 20년 후에도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였다. 그럼 을은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라는 거. 20년 전에 을이 점유했고 20년 후에도 을이 점유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을이 중간에 점유를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로 한다?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증명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실이 딱 밝혀졌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 사실, 불계속. 계속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면 무죄의 반대 사실, 유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전부 다 추정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나와 있습니다. 우측의 제일 위에 권리적법의 추정. 이 조문이 우리 민법 200조입니다. 점유자가 민법 전에는 관로가 없겠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점유물 해가지고 가로에가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안 적어놓고 동산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게 단골입니다. 바로 그 밑에 민법 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동산에만 200조는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제가 가로에다가 점유하는 동산이라고 적어져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 OX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362번 가보십시오. 아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이라는 말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존속 등을 물권에 의존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라는 것. 36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하면은 X.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64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까 우리 버스에 핸드폰 우리가 두고 내렸죠. 우리가 실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면은 X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187조에 적어져 있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했나요? 형성 판결을 의미했나요? 형성 판결. 그러니까 X.
그 말은 66번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아니면 등기를 마친 때이다.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를 마친 때, 등기를 격려한 때이다 라는 것. 그러나 바꿔서 형성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79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말은 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격려가 됐다.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회복기간 내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80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있었겠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 8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했으니까 X. 8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양가로 2번 85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도 적용된다. 방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이 우리가 읽었던 200조 조문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때 점유물은 점유하는 동산이라고 그랬죠. 동산에만 적용이 되니까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그게 200조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200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는 외워야 되겠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6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인정되지 않는다면 O. 따라서 87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88번.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본다. 뭡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까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했을 수도 있고 무효 가장매매하고 지 앞으로 등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놈을 소유자로 간주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소유자로 추정할 뿐입니다.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할 뿐이고 추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증명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거기가 본다라고 적어져 있는 것과 추정한다라는 것과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간주 의제해버리는 거고 근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얘를 소유자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라고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 등기 명의인이 증명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가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90번.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죠. 연속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33회.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네, 본인. 그죠? 부존재한다는 사실.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나설 필요는 없죠. 상대방이 나설 필요 없다. 자,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잘못됐죠? 93번에 답이 나와 있죠. 왜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즉, 등기의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대세적 효력,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0페이지 가셔가지고 12번.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건 등기 신청권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결국 13번.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 즉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건너뛰었고 32페이지에 가시면 38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예, 토지 소유권의 소멸 사유였죠. 목적물의 멸실 중에 토지의 포락. 39번.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면 부활한다. X,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피담보 채권이 전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 물권뿐입니다.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죠.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 그러나 41번.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니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4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이다. 법률 행위 중에 계약은 아니고 단독 행위다라는 거. 44번. 합의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잘못됐죠? 포기가 법률 행위니까 186조에 따라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같은 취지. 4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하면은 X.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1번. 451번이요. 을이 갑소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하였다. 소유권도 취득을 했네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의 권리니까. 전혀 별개의 권리니까 이 정도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에서도 좀 볼 게 있는데 그 부분의 OX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